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하이드 파크에서 제임스 델로노 루스벨트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랭클린은 청결하고 기품 있는 평화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가정교사들에게서 교육을 받다가 14세가 되자 매사추세츠 그란튼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교적 실천을 교육받았습니다. 1900년 하버드 대학교로 재학한 루스벨트에게 교환의 활동은 결코 가정보다 더 힘든 것이었지만 전통 자본주의 자유방언제법 이래 얼마만큼의 국가 규제를 연결하는 수용 자본주의적 경향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뛰어난 진보적 대통령이었던 켄척 시어도 루스벨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치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1921년 8월 메릴랜드주의 신용예금회사에서 부회장 지내던 루스벨트에게 갑자기 측성소아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은퇴하여 하이드 파크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내 엘리는 오히려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남편의 사기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랭클린 정치 집회에 참석할 때면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리는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일하는 버섯불은 계속되었으며 정작 그녀가 활발한 정치사회 활동을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는 올스프링스에 머물면서 광천역으로 물리치도를 받은 뒤 2차례에 걸쳐 뉴욕 주지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 재임기 루스벨트의 정책은 후보 대통령과 대등한 수준의 좌익성을 띄었습니다. 불경기 양상에 보다 현장의 이번 임기에는 뉴욕의 경제를 돕기 위해 주정부 조직들을 동원하였습니다. 1931년 가을이 되자 최초의 주단위 구제사 기구인 임시 긴급구제국을 발족시켰습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은 경제의 대공황 문제였습니다. 루스벨트는 미국 전역을 수행하며 노딜럽 이름 붙여진 경제 부흥이 개혁안의 윤곽을 제시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유세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은 사회적 책임을 소란다고 역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가는 호소력을 가졌으며 그는 진보적인 서부 지역 공화당들을 지지까지 얻어냈습니다. 마침내 후보를 물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의령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산업생산은 1929년 56%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300만 원 이상의 실제가 상태에서 농민들은 군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태 해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의회 지도자들은 루스벨트의 새로운 대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신속하고 가감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이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이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두려운 것뿐입니다. 삽시간에 모든 정치술의 대통령이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평시 법률 전형 자격을 돌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들이 경제 부흥 조치는 농가의 수입을 보장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이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1933년 농업 조정국은 농산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농민들에게 할당되는 국민소득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시 응급조치로서 생산이 줄어들고 7가지 기본 농산물의 가공시를 부과이로써 얻어진 수입을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농업부흥 조치는 광범위한 농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석박한 지역의 농민들은 보다 비어간 농경지로 이주시키고 대도시 실업인구를 농촌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35년 루스벨트는 이민 정착국을 설치하여 가난한 소농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농가 수익은 점차 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에 들어서야 1929년 당시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은 기업인들이 정부 안정 요구에 노동자들이 주간 노동일수 단축 주장에 공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대략 2가지 계획이 설정됐는데 그 첫째는 33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국
공공사업 권리국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중한 계획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BWA는 누딜 말기에 가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 계획은 산업별 공정경제기획을 관련 전국 부분국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체 계획은 포괄성을 띠고 있었으나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들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었고 최저임금, 최대 노동시간, 공정거래 원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이 실정한 생산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끌어올리며 노동자와 소비자와 함께 보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을 불충분한 보호를 받는 데 그쳤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노동시간의 단체 교섭권 등이 보장되었습니다.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루스벨트는 좌파의 3당 후보로 등장을 경계했습니다. 1935년 1월 연대교수에서 강경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제 제2기 집어든 누들은 오랫동안 기획해왔던 대로 일련의 본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고 홍수조절 및 경제적인 수력 발전을 독자적으로 테네시 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법 등 제반 법령들이 제정되었습니다. 1935년 초와 제정된 법안들을 자익 선종가들이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사회보장법의 내용 속에는 실업보험과 양로연금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실업자들을 구제하여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공사업진흥국을 발족시켰습니다. WPA는 1935년 41년 사이에 평균 210만 명 정도를 취업시키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1935년이 이미 유력한 경제회복 조치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보장한 것으로 노사분쟁을 심사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사업 지주회사법은 공익사업에서 대한 지주회사의 지배를 규제하는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새로운 세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하여 그 모든 세금 부과의 일부에서의 비용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익 반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치된 보수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에 대한 우파 보수자들의 비난은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 빈민들을 하여금 루스벨트를 확고히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도 옹호파인 공화당의 엘프레드 모스먼드는 이런 대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들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들의 의지를 할 곳을 이제 연방대법원뿐이었습니다. 1936년 연방대법원은 셰터 판결에 의하여 AA 가공시를 미화시켰고 사회보장법과 왕언어법에 연루된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노들 조치들은 헌법에 잘 포함되며 대법원 판사들의 심리는 고대의견을 옳으라고 믿고 있던 루스벨트는 판사 6명의 교체를 포함한 사법개편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일었고 일부 대통령의 측근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1937년 밤에 이르러 계류 중에 있던 두 대법원이 승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부는 거의 무제한적인 경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지만 루스벨트의 자신은 당시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1937년 이런 강철 자동차 등 중공업 부문 노동자들이 와그너법의 비호 아래 파업을 일삼고 폭력 사태를 선됐습니다. 대통령 이신은 실추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공정기준법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등 무마책을 폈습니다. 자본의 수는 1941년까지 9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시민들이 고당적으로 길어졌으며 1938년엔 보수적인 남부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뉴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이들을 패배시키는 데 실패한 루스벨트는 적층을 주도하려는 독재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개혁 조치들은 기존의 법안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들인데 농토보전, 주택공급, 세금철과
공공시설 물, 건축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높은 계획, 대내시 계곡 개발공사, 증권거래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누들의 핵심 정치들을 연방정부 기능의 일부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초기 누들 기간 중에 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루스벨트는 전쟁 계획을 회피하여 정리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북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화를 위하는 세계의 국가들은 침략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의회를 소집했고 교정국들에게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중립법을 개정 착수하였습니다. 히틀러 공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1940년 초에는 프랑스가 함락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단축시키기 위하여 영국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사방군에 있는 8군데의 군사 지지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영국 회원에게 9,050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기 차원에서 영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전쟁 계획을 요구하는 고립주의자들과 일단 논쟁을 벌였습니다. 194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웬들을 일으키는 루스벨트의 외교 노선에 동의하고 전쟁 개입 금지를 역선하였으나 고립주의자들은 프랭클보다 웬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표체가 줄기 하였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헌정사상 최초로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1년 3월 연합국을 진화하기 위하여 무기 대협 입안을 낸 뒤 유럽을 향하는 수송단들이 독일을 잠수함의 무제한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잠수함에 대항할 해군이 허위 체제가 강화됐으나 발언은 영국의 윌슨 처칠 총리와 만나자 루스벨트는 민족 자기결정, 경제적 기획 등 공포,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회의, 항해권 보장, 군비축 소등의 이견을 대서양 협력을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이른바 주축국이 이루는 동아 세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군수법을 거부한 채 1940년 내내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1월 말경 일본 함대와 수송들은 태평양으로 발견했고 교전이 임박하였습니다. 필리핀 공개 목표로 추측하고 있던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을 되었고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하해 진지물을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이튿날 대통령 요구로 기초된 의회는 4시간 만에 참전을 결의하였습니다. 12월 10일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루스벨트는 보수자들과 화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만한 누들 기관이 폐쇄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누들 정책이 전쟁 기간 동안 이거들 뿐이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장 개습 이후 관건은 실속의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나 이미 1939년부터 다양한 정치 경제가 시도되었던 결과 1944년 무렵의 전지 생산고는 주축국 전체 생산의 2배 달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전쟁 기간 동안 전략과 연합국의 협상 및 전국 평화계획의 세력을 목도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두된 쟁점은 주로 프랑스 상륙작전에 관해서 했습니다. 영국은 작전 계획을 회시를 계속 늦췄습니다. 1943년 2월에 가서야 노르만디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루스벨트는 1940년 1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저치로가 충분한 노력을 거친 뒤 주축국이 무조건 항복의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전개에 있는 1918년 휴전협정 당시 협상국들이 객과했던 의견 차이와 독일이 오해 등을 우려한 대안으로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항복 원칙을 전쟁을 지연시켰다는 맹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른 문제는 루스벨트를 공격받들었습니다. 서른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대여받으면서도 좀처럼 작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국제 경제가 서로과의 관계에 의하여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한 루스벨트는 50% 스탈린 신임을 얻고자 했는데 테헤란에 있을 때를 시험을 만났을 때는 장래의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2월 상고도가 크림 반도 예약태에서 해당할 즈음 유럽의 전쟁 영상은 종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미군 일본군이 마지막 저항을 제압하는 데 18개월의 남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받았습니다. 전쟁은 단축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던 원자탄은 파기를 면에서 현재 가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소련군이 대일 작전에 참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대가로 국경에 의해서 서로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처칠과 합의했습니다. 동유럽 지역에 관해서는 개선 초기 결정들이 재확인됐고 민주정부설 계획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월 중순 소련이 미국의 정치를 규탄하고 나섰을 때 루스벨트는 날카로운 외교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외교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루스벨트의 효율적인 국제기구 즉 국제연합이 전후의 평화주의에 기여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는 현장의 세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944년 대통령 선거의 고당 후보는 뉴욕 주지사인 토머스 E. 두이였습니다. 알테스에서 돌아온 루스벨트는 안연체로 의회 연설을 마쳤고 1945년 4월 10일 임스프링스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은 2차 대전의 영웅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식이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